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조명이 굉장히 세가지고 지금 얼굴들이 안 보이거든요.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덜 긴장하게 만드는 건지 아무튼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소개를 해서 나왔었는데요. 금드림 학교를 개설을 했다는 그 이주 여성을 위한 금드림 학교를 개설했다는 그에 대한 그 이야기 짤막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주 여성들 만나보게 되면 그분들은 전부 다 꿈이 뭐냐고 물어보게 되면 사실상으로는 한국에 오면서 원래 갖고 있던 꿈은 전부 다 접게 됐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을 인정은 하지를 않고 그래서 사는 것도 익숙해야 된다고 말도 배워야 되고 아이도 키워야 되고 며느리도 해야 되고 아내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을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게 되는데 대부분의 꿈은 다문화 사회를 위한 것밖에 없습니다. 전에는 그런 꿈은 아니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물어보면 이중 언어 강사나 다문화 강사나 상담사, 다문화 가정을 위한 상담사,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신 다문화 가정 아이들한테 특히 도움이 되는 그런 구성원이 되고 싶은 그런 꿈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상으로는 한국에 오기 전에 조금 더 다양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꿈드림 학교를 통해서 자기의 꿈을 한 번 더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꿈드림 학교를 개설을 하게 됐습니다. 꿈드림 학교를 개설을 하면서 신청서를 나눠주면서 신청서 내에서는 질문 중 하나가 여러분들의 꿈이 뭐예요? 라는 질문인데요.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대답은 꿈을 갖는 것이 내 꿈이다 라는 답이었습니다. 이주 여성분께서 이렇게 결혼 이주 여성분께서 이렇게 답변을 써주신 건데 참 우리나라 아이들을 키워야 할 그런 구성원들이고 꿈을 가져라, 큰 꿈을 가져라,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할 사람이 정작 본인은 꿈 갖는 것이 가장 큰 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굉장히 좋기는 한데요. 저는 대부분 1시간에서 2시간 가량 강의를 많이 하는데 20분 동안 강의를 하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잘라야 되는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떤 말을 빼야 되는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참 생각을 사실상으로는 이 강연은 2시간 전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31일 날 고액가 봉사단원들을 청와대에서 만났습니다. 이렇게 6월 달에 이제 자기의 봉사할 나라에 떠나야 할 그런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시니어 봉사단원들이 많이 계시고 굉장히 전부 다 설레고 전부 다 정말 이 갈 나라에 대한 그런 관심하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정말 애정 어린 그런 눈빛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봉사를 하실 분들인데 들어왔을 때도 정말 좋은 의견을 갖고 좋은 생각을 갖고 좋은 경험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담고 만나가지고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민족들이 고용하는 자세 및 빌려성을 강연을 하게 된다고 이렇게 팜플렛에 써져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대한민국 안에 있는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게 되는지는 한번 이렇게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때마다 제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메모지를 나눠줘가지고 그 메모지 안에서 여기 그 강연장의 모든 사람을 3가지 그룹을 나눠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3가지 그룹을 나눠달라고 하면은 이런
이런 표정들이 이렇게 저를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데도 이런 표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이 방에 묻은 사람들은 누군가는 안경을 낄 것이다. 누군가는 안 낄 것이다. 누군가는 뭐죠? 렌즈를 낄 것이다. 그러면 세 가지 그룹을 나눠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서야 네 이렇게 끄덕끄덕하면서 이제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제가 사람들의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제 자기의 나눠지는 이렇게 분류하는 그룹을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사람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는 걸로,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걸로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운동하시는 사람, 구두 신는 사람, 뭐 샌들 신는 사람라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제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그 고등학생들인데요. 고등학생 종교 회장들을 모여가지고 캠프를 했는데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 캠프에서는 하는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세 번째 뭘 것 같아요? 그 친구의 말로는 볼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안 물어봅니다. 근데 저 도대체 이 볼만한 사람의 기준은 뭘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학생이 딱 손을 들고 하더라고요. 저예요? 그러는 거예요. 뭐가 저예요? 그러죠. 제가 볼만한 사람이고요. 저보다 잘생기면은 잘생긴 사람이고 저보다 못생기면은 못생긴 사람이다. 라고 딱 당당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옆에 앉아있는 학생이 꽃방귀를 끼면서 불만하기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학생 기준으로는 그 남학생은 불만한 정도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 남학생은 자기는 불만한 정도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배움을 바탕으로 정말 우리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모든 것의 상황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문제를 냅니다. The odd one out인데요. odd one out이라는 것은 뭐 보통 또는 예상이 되는 것에 벗어난 이상하거나 독특한 뭐 아니면 한 그룹에서 다르거나 예외적인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쉽게 말하자면 다른 것 하나 찾기입니다. 뭘 것 같아요? 제 손 들어주세요. 딱 하나만 답변해주세요. 모르세요? 아니 보이는 게는 되게 많은데 뭐 두 번째요. 두 번째가 왜요? 그쵸. 테두리가 없어서. 그리고요. 세 번째는 어때요? 동그라미라서. 네 번째는 어때요? 색깔에 따라서. 다섯 번째는 어때요? 그쵸. 작아요. 그쵸? 근데 제가 이 그림을 보여줄 때마다 의도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기준에 보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집니다. IQ 테스트에서 나오는 문제거든요. 근데 제가 이 그림을 보자마자 첫 번째 생각을 했고 다 다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강의할 때마다 늘 사람들이 질문이 그렇다, 뭐 어떤 것 하나가 들리다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다 보니까 바로 어떤 거가 하나가 들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하는데 신기한 거는 첫 번째 선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상으로는 다 다릅니다. 똑같은 거는 없습니다. 다 다른데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갑자기 기준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첫 번째가 가장 기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동동하게 하얀색 간에 들어있고 똑같은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첫 번째 본 거는 내 기준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맞는 거고 나머지 거는 다르다라는 얘기가 됐습니다. 자, 누군 것 같아요? 네, 19년 전에 저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남편이고요. 자, 남편은 어때요?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그렇죠. 저를 앞에서 세워놓고서 못생겼다고 할 수는 없겠죠. 예, 잘생겼습니다. 자, 제 눈으로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편을 보자마자 결혼을 할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 슈퍼맨이다. 아싸, 슈퍼맨이랑 결혼한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남편의 얼굴형은 어때요? 사각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슈퍼맨은 어때요? 사각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빨간색 팬티 입는 거 빼고요. 예,
얼굴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얼굴형이 삼각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슈퍼맨은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잘생겼죠. 그래서 저는 남편을 보면서 슈퍼맨이랑 결혼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왜일까? 그 얼굴형은 필리핀에서 흔한 얼굴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할리우드 배우들을 보면 어쩌죠? 피어스 브로스넌, 브래드 피트, 전부 다 어떻게 되죠? 삼각턱입니다.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물만한 정도가 아니라 잘생겼습니다. 그쵸?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을 보면서 잘생겼다 라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인사로 부모님, 시부모님한테 인사하러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사방이 슈퍼맨입니다. 저희 시아버님도 슈퍼맨이고 시동생도 슈퍼맨이고 슈퍼에 있는 아저씨도 슈퍼맨이더라고요. 나는 그거 몰랐습니다. 이 얼굴형은 필리핀에서 흔한 얼굴형 아니기 때문에 완전 할리우드 배우로만 생각을 했던 그 부분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흔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인기도 없다는 얼굴형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제가 제 기준대로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대로 결혼을 했습니다. 자, 이코노미스트의 독파원 데니얼 투돌의 책 Korea the Impossible Country에서 썼습니다. 한국은 가장 가난하고 불가능한 나라였다. 하지만 한 번에 두 개의 기적을 이루어냈다. Economic Development,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 Democratization입니다. 50년 만에 경제 강국이 되었고 많은 나라의 모델로 우뚝 섰습니다. 자, 여기서 그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앞으로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몇몇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풍부하지만 고령화 사회가 되고 모멘텀이 없는 일본처럼 될 것인가? 아니면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한 의지와 역동성, 다이나미즘을 통해 그리고 외부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금의 기회를 잡고 세 번째 기적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깥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 속에, 한국 속의 세계는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자, 한국은 우리와 남을 확실히 구별하는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니얼 투더의 인터뷰에서처럼 외국인 천형 택시와 같이 한국이 외국인에게 지나치게 친절한 부분이 있지만 사실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세계화를 지향하는 한국이 외국인과 한국인을 더 명확하게 구별하는 건 아이러니다. 사실 외국인이란 말이 개인적으로 달갑지도 않다. 외국인은 결국 우리 일원이 될 수 없다는 의미가 달려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다문화라는 단어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정책적으로 다문화라는 단어가 필요했기 때문에 만들었던 거지만 다문화라는 단어가 나옴으로써 다문화 가정들이 훨씬 더 우리가 가운데 줄을 딱 부어 냈던 것처럼 한국인 가정과 다문화 가정은 따로 생각을 하는 것처럼 만들게 됐습니다. 이 수출 국가로서 사실은 이 글로벌리즘이 필요하다, 이 세계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대한민국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머리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내려오는 게가 너무 오래 걸리는 겁니다. 남의 이름이면 오케이다, 내 이름이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옆집 아줌마가 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제가 결혼을 하는 게 시어머님한테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었는데 어떻게 외국인이랑 큰며느리를 삼겠냐라는 이야기를 했다가 제가 해왔던 것을 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부터 그 아주머님께서 외국인 신부랑 결혼해도 좋다. 이종 언어, 애들은 이종 언어 배우고 이것저것 시부모님도 무신다.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담 삼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머님은 막내 아들은 아직 결혼 안 하셨죠? 어느 나라 신부님께 소개시켜 드릴까요? 라는 질문했습니다. 저 아주머님께서 두 손을 다 크게 가리면서 아니야. 우리 아들은 한국 여자랑 결혼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되게 이중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나만큼은 아직 아니다. 라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러비나시라는 프로그램은 보셨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밑에는 뭐였죠? 미수다입니다. 자, 미수다는 어떤 프로그램이었습니까? 외국인 여성들을 모셔서 어떻게 하죠? 그죠?
한국 문화에 대한 피규어를 많이 하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제 말로는 가장 많이 얘기를 했던 부분은 한국 문화 심는다라는 프로그램이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한국 문화에 대해 이거 나쁘다 저것 나쁘다 우리나라는 이런데 한국은 이렇다라는 그런 비교적으로 많이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도 안 좋은 부분이 나왔을 때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박수를 칩니다. 맞아 한국 사람은 이러더라. 한국 사람들이 이러더라. 이게 문제야. 맞아 웃고 넘어갑니다. 자, 똑같은 말은 러비나샤 위에 있는 러비나샤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습니다. 러비나샤가 뭐였죠? 다문화 가정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내보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똑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똑같은 말이 나왔는데 미수다에서는 박수 치면서 넘어갔던 그 말들은 러비나샤에 하면서 사람들이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제가 한참 궁금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똑같은 말을 했는데 똑같은 외국 출신, 외국에서 온 사람들 말했는데 왜 이렇게 반응이 다를까라는 생각을 들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밑에 있는 사람들은 미수다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손님입니다. 손님이고 러비나샤에서 그 프로그램에서 나온 사람은 사실상 우리 가족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남고 대한민국 아이들을 키워야 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댓글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거는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할 그런 사람들인데 대한민국 아이들을 키워야 할 그런 사람들인데 이렇게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근데 왜 밑에 있는 프로그램에서 박수 쳤을까요? 맞다 하면서 보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은 손님들입니다. 손님 개념으로 이 사람들을 내보내야 되고 잘 대접을 해야 되고 잘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너무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우리 가족이 되는 사람들한테 되게 무질하게 정말 좋지 않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아마 TV에서 요즘에 나오는 그런 광고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버지에 나와가지고 밖에 나오면 친구들한테 굉장히 잘했는데 막상 집안에서는 가족들한테 잘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광고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연결이 되어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네, 개미와 배창입니다. 자, 우리의 배웠던 동화에서는 개미와 배창이들 중에는 이 둘 곤충 중에서 착한 곤충은 누구죠? 그렇죠, 개미. 머리가 좁고 독특한 곤충은 누구죠? 그렇죠. 그렇게 잘못했죠? 이제 다들 그렇게 왜 배창이가 될 답이 나왔을까요? 제가 한 일부러 봅니다. 우리가 배웠던 동화를 들어가 보면은 독특하고 명랑하고 머리 좁고 착하고 준비성은 좋고 모든 긍정적인 면은 다 개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배창이는 뭐였죠? 사실상은 그냥 게을러요. 그냥 게을러요. 자꾸 하나의 단어가 되는 건데요. 근데 우리가 왜 갑자기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갑자기 머리가 좁고 똑똑한 곤충이 왜 어느 순간부터 배창이가 됐냐라고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놀고 마지막에 먹었잖아요. 그게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잔머리 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같은 동화를 이 동화의 배경은 어떨까요? 여름이었었죠. 그 여름에 겨울이 되면서 그 여름에 개미가 겨울 나기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하면서 차곡차곡 곡식을 자기 집에 갖다 놓잖아요. 근데 이 같은 동화는 필리핀으로 가져갑니다. 자, 필리핀에서 기본적으로 뭐가 없죠? 겨울이 없어요. 그러면 이 개미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작 하는 필리핀에서는 1년 내내 곡식이 나는 필리핀에서는 이 개미가 뭐 하고 있을까요? 사재기 하고 있습니다. 네, 사재기 하고 있고 그 배창이는 뭐 하고 있을까요? 필리핀 문화를 알고 있으시면 필리핀은 세계적으로 음악가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은 어때요? 우리 배창이는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배경, 그 문화, 그 나라에 대해서 조금만 알게 되면, 조금만 배우게 되면은 이렇게 한 동화가 아주 큰 차이가,
그 배경, 그 사람들도, 그 나오는 그 인물들도 그 차이가 굉장히 크게 느낄 것입니다. 네, 마지막 사진입니다. 노만이선 아일랜드 시인 존 신부는 어떤 사람도 그 자체로 온전한 삶은 아니다. 모든 사람은 대륙의 한 조각, 본토의 일부다라고 노만이선 아일랜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금 이 사진을 딱 보시면은 가장 고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전부 다 우리가 지금 24시간이면은 어느 나라에나 갈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갈 수 있고 세계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혼자는 살 수 없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외국인 이주민의 충과로 나타나는 다문화 현상과 그에 대한 정책 및 사회적 변화들은 국내적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국제적 관점에 확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다문화 사회 진전은 국제적인 인구와 문화의 이동과 국제적인 인구와 문화의 이동과 무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문제는 모든 글로벌 중들은 수천 마일만큼 멀리에 있던 바로 옆에 일어나던 글로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막을 수 있는 방법도 글로벌 노력뿐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필요한 것은 사회의 연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으로서 서로의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시민으로서 대한민국의 세 번째 기적을 세계와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디에 관심이나 외국에 나가서 관심이나 거기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 외국에 나가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 부분, 어떻게 다른 문화를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한국 안에 있는 세계부터 먼저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안에 있는 우리 작은 세계를 이해를 하게 되면은 우리도 나가서 우리도 We're not an island. 우리는 하나의 섬이 아닙니다. 세계는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구 시민이라서 대한민국의 세 번째 기적을 이루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